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요? 언제 사냐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빠지길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집값 엄청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주변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집값 많이 빠졌는데 사야 되냐고.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요? 언제 사냐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저는 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자녀도 이제 낳았고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빠지길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그 서울 지역 한정에서 약간 한 20%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20% 정도. 이 정도보다 더 빠질 거라는 예상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연초에 올라온 뭐 실거래가 공개된 거 보면은 사실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좀 많거든요. 꿈틀꿈틀한 느낌이 들죠. 네.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도 들기도 해서 지금이 살려면 지금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였잖아요. 금리죠. 금리 인상. 누가 뭐래도 금리죠. 금리가 그럼 과연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지금 이게 금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이야기할 텐데 네.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결정하면은 그거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그 지표를 보고 결정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미국이 네.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또 금리 발표를 네. 어떻게 할지를 발표하는데 네, 네. 90% 이상은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보고 동결할 있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 올렸던 게 사실 인플레이션 압박 코로나 때 돈을 때문이었는데. 너무 풀었죠. 맞죠. 사실은.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이제 최소폭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상승하긴 나오더라고요. 했으나 상승폭이 좀 잡혔다. 많이 잡혔다. 미 연준 금리는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동결이 이번엔 될 것 같고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 연준 금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도 조금은 잦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부동산은 금리가 거의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한다고 맞습니다. 봐도 네. 무방할 정도로 금리 영향이 네. 엄청나게 세죠. 단적으로 집 한 채 산다 그래도 사실은 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산다 어렵잖아요. 많지 않죠. 어렵잖아요. 소수죠, 소수. 그럼 이제 네. 대출을 했을 때 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될 것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득은 사실은 갑자기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좀 없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죠. LTV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집을 살 때도 집 사시는 거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주택은 아니지만 어디에 뭐 소형 빌라 또 어디 뭐 상가를 사셨다 그렇죠. 100억대, 200억대, 뭐 500억대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도 당연히 현금 몰빵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톡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100%를 결제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부럽고요. 부럽죠. 엄청 부럽죠.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네.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방식들, 뭐 아파트에 좀 한정을 짓자면 현금 가지고 들고 가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요즘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받아가시고 그간의 공사비를 대가면서 그걸 버티셔서 완공해서 이제 매각을 하시거나 뭐 자가로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시거나 뭐 그렇게 되는 구조가 통상적인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리도 낮았었고요. 그때는 사실 PF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PF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네. 사실 가장 큰 건 거기서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쭉쭉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네. 올리다 보니 그 금리가 올라간 효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되고 때려 한국이. 맞은 거죠. 사실 PF 시장 좋을 때 저희 행복했잖아요.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PF 거래들이 있으면 회계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현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써드리기도 하고 그 대출 나가고 나서 뭐 여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분양은 어떻게 되는지 실사 보고서를 써드리기도 하고 뭐 대출 나갈 때 중간에서 저희가 그 대출 받는 법인들에 대한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뭐 양도세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신고도 많이 대응을 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회계사들 입장에서 부동산 쪽에서 먹을 게 많았던 사실 그래서 네.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와닿아요. 사업적인 측면, 오죠. 개인적인 측면. 저도 지금 전세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PF가 좋을 때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금리 올라가지 지방에서 한번 또 안 크게 좋은 터졌고. 사고가 한번 또 있었었고 음. 네. 그리고 전쟁이 또 이렇게 오래 갈지를 아, 몰랐던 거. 이제 자재 수급이 좀 어려워지는 자재값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평가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당연히 이제 그 공사비 같은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쓰는데 그 공사비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사업을 할 사업을 할 수가 상황. 없는 네.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다 악재들이 겹치고 맞습니다. 겹친 거죠. 사실 금리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적응을 해요. 고금리 맞게끔 그 시장에 적응을 하는데 나머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정부에서 네. 구조적으로 뭐 세제 혜택을 좀 준다 한들 그게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죠. 약하고 금리나 금융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반대로 이제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좀 상승 압박이 있겠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PF 시장이 싹 죽었죠. 그러면서 착공이 수도권 내에서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주택이라는 것도 결국 감가상각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감가상각 40년 잡더라도 2.5%씩은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 감소하는 주택인데 뭐 공급이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상승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하나. 그리고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재값이 올라간 건 결국 주택값이 올라가야 보완이 되는 부분일 거니까 그런 압박들은 좀 보여져요.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네. 근데 이게 언제 이 상승 압박이 가격에 반영될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금리일 때처럼 소위 말해 영끌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해요. 지금은 위험해 네. 보여요. 전망은 뭐 서울 수도권 한정해서 좀 한정해야 말씀을- 됩니다. 네. 또 최근에도 떨어질 때도 서울 수도권은 사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솔직히 강남 많이- 이런 데는 또 별로 네. 떨어진 폭이 높진 않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저희는 소위 말해 버틸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선수촌이죠. 올림픽 선수촌이에요. 체력들이 다 좋으셔갖고 금리는 아마도 차차 좀 조정이 될 거라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다시 또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맞습니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조심스럽죠. 예전에 투자 추천 많이 하시더니 요즘 조용하시네요. 지금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 다 시장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기. 근데 앞에 올라온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회계사는 투자의 귀재인가?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그거 같이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요즘 사실 침체된 것들을 많이 봐요. 이제 고객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마음이 안 좋아서 지금 좀 어려운 경제 터널을 뚫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빨리 좀 살아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국엔 애국으로 좀 끝나는. 저 애국자예요. 애가 셋이. 그렇죠. 네.